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번째 변론,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방금 영상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차 변론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어요. 헌재로 가기 위해서. 헌재에 거의 왔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약간 이례적인 현상.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출발할 때는 변론 참석하는 목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헌재 다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불출석하고. 지금 이유를 이 윤 대통령 측에서 밝혔는데 오늘 이 변론과 관련해서는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원활한 재판을 진행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만 갖고는 뭔가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임주혜 변호사. 제가 지금 설명을 시청자님께 드리면서 저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한 이유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불출석했다. 그런데요, 오늘 사실 이 변론의 일정은 사전에 다 예고가 됐고 정해졌잖아요. 이미 저렇게 진행될 걸로 공지가 된 상태인데 구치소 나와서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복귀하는 상황.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조율을 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은 일단 오늘 9차 변론 기일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의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지금까지 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결국 이 변론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변론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예. 재판관들 입장에선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일종의 최후 진술과 같은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추후에 10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이후에 좀 시간을 벌어둔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후 진술을 위한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 형사재판에 대해서 이 공판 준비기일도 잡혀 있고요. 예. 그에 앞서서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헌법재판도 잡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20일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재판의 빅데이다 이렇게 좀 표현까지 나와요. 그렇죠. 빅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출석을 하려고 일단 앞까지는 왔지만 헌법재판소에 도착은 했지만 결국 기일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20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돌아가서 갖겠다. 이런 또 의지로도 좀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런 거면은 변호인들과 미리미리 상의해서 오늘은 갈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출발을 해놓고 다 도착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아까 임주혜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을 해줬는데 모릅니다. 추정을 해줬는데 최후 변론 기일 그걸 더 잡기 위해 오늘 자칫 얘기를 길게 했다가는 그걸로 다 가름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걱정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설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가 결정을 한 거죠. 뉴스와이드 시작을 할 때 알려드렸어요. 20일 잡힌 거를 원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5일로 좀 연기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헌재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10차 변론 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거 뭐 길게 설명했잖아요. 화면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겁니다. 10차 변론 오늘 20일 오후 3시입니다. 원래 2시였는데 1시간 좀 미뤄졌어요. 정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래 이거 좀 미뤄달라 그랬거든요. 25일. 근데 그거 안 받아준 겁니다. 연기 신청 안 받아주겠습니다. 불허를 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날 형사재판 있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탄핵재판도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지금 증인 채택이 된 상황인데 이날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동안 안 나왔거든요. 근데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촉탁한 거예요. 어떤 기관에 구인영장 집행해 주세요. 오늘 이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구인하겠다라고까지 밝힌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20일을 정리 좀 해볼까요? 두 가지가 겹쳤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 원래는 방송 입기 뉴스와이드 하기 전까 1시간 전까지는 2시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3시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대로 한다는 거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선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아마도 오늘 이 헌재 결정 20일 날짜를 그대로 예정대로 한다. 그러니까 연기해 주지 않은 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불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도 불만 표시 계속하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약간 경고성 발언했거든요. 혹시 또 중대 결심 얘기하면서 뭔가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로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중대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뭐 굳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예. 그다음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막판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중대 결심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중대 결심을 결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대리인단 변호인의 총사퇴였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헌재에서의 그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이건 불공정하다, 일방적이다라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다 빠지고 사퇴하는 것이 이제 중대 결심으로 예. 당시 2017년에는 압박의 수단으로 썼고 실제로 이제 사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말한 중대 결심은 우선적으로는 그 당시와 같은 변호인단 총사퇴라고 예.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각 보수 일각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윤 대통령 스스로의 결심에 달린 것이긴 합니다만 하야설이 또 예. 있죠. 근데 하야설을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이라 말하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거는 별개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저는 지금 중대 결심이 어떤 것이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변호인단 총사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헌재 심리는 그대로 일정대로 갈 것 같고요. 저는 헌재 결정이 만약에 인용으로 나서 예. 대통령직이 파면될 경우에 예. 파면 이후에 헌재에 대한 정치적인 이의 제기 아. 이것을 위한 저는 빌드업이 아닌가 또 그런 것에 대한 민심에 좀 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뭔가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 다른 표현은 뭔가 포석을 지금 깔아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약간의 이제 이 짐작을 하신 건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중대 결심 얘기는 해놓고 그 위에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와 관련해서 모습이 있었는데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 오늘 몇 가지 또 모습들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검찰 조서를 공개를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 이거 증거로 채택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했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의하면서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퇴장을 한다 그래요, 지금요. 자, 여기 보면 이 조지호 청장, 전 청장의 검찰 지술인데 조 청장,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공개했다는 데서 공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퇴장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이회 진술 조서.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오늘도 강한 불만 표시를 한 거예요. 이 검찰 조사 그 조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니까 그걸 강하게 불만 표시를 하면서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다거든요. 김용주 교수님. 네. 앞서서 날짜 연기 요청했는데도 안 받아준 거에 대한 또 불만 표시가 있었을 텐데 오늘 그것까지 겹쳤을까요? 그 진술서 공개하니까 저렇게 반받고 퇴장했다. 네. 중대 결심 뭐가 또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흔히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헌법 전문가들이나 또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스스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변호사들이 총사퇴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아까 방금 4차 기일에서 정영식 재판관을 통해서 전문 증거에 대한 채택을 완화한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문영식 재판관이 문영배. 문영배장 예. 재판관께서 이미 그때 그 논의는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대통령이 직접 피청구인으로서 여러 가지 마구잡이식으로 다양한 기관의 조서를 막 혼란스럽게 들이민다라는 불만을 한 바가 이미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 정식 재판관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시켰습니다. 우리는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완화해서 보기로 다 합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형법이 바뀌어서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예. 검찰 조사 의미가 없다. 사실은 피청구인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사 전체를 보고 전체 상황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헌법재판 자체도 형사재판 못지않게 1년, 2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그 정인들을 다 불러내서 일일이 다 신문해야 된다는 예. 부분이고 또 공판 중심주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예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문건은 다 의미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이 형사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날짜 부분도 이미 검토를 다 했죠. 대통령께서 그날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 없다. 사실은 공판 준비 기일에 예. 피의자 안 나가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걸 핑계 삼아 안 나가는 것은 사실은 날짜를 한 번 더 연기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판단하건대 오늘 대통령께서 발언하지 않는 이유는 예. 결과적으로 10차 변론기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3시부터 사실은 그 한 총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 5시나 돼서 홍장훈 나오고 마지막 그렇습니다. 조청장 나오는데 그럼 6시 넘어서 되잖아요. 그때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준비기일이 없다고 했을 때 피청구인 측에서 마지막 변론을 그때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대통령께서 해버리면 이미 10차 변론기일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이 사실 끝나고 덤으로 한 번 더 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에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 나와서 헌재로 갔는데 막상 불출석하고 다시 구치소 돌아갔다는 이례적인 상황. 그리고 그동안 헌재에서 불만 표시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근데 오늘도 검찰 조서를 둘러싸고 불만 표시를 또 하면서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 어떻게 보면 날짜 연기 신청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대 결심을 그동안 꺼내놨는데 진짜 무슨 중대 결심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주혜 변호사, 지금 아까 조조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뭐 촉탁을 한다, 이제 기관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오늘 또 조지호 총장 얘기가 나왔는데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강상의 어떤 이유가 발생한 사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석 청구도 다른 당사자들과 달리 인정이 되었고요. 예. 지금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이 좀 감안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전 청장이 갖는 그 증언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명 그 체포조의 운용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거듭 증인 신청을 요청을 했고요. 예. 이제 오늘 법원에서는 결국 계속해서 이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강제 구인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구인이라면 법원으로 증인을 강제로라도 데려오겠다 예.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서울 동부지검에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제 구인이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정말 강제로 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사실상은 이런 조치가 있다면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변호인단과 지금 어떤 식으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지 뭐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좀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조지호 총장이 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강제할 방법이 이제 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같이 예. 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막 끌어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가는 일이 쉽지는 않죠. 강제 구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걸 강하게 거부한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은 있지만 그 전에 변호인단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예. 좀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네요. 아마 모레 오전까지도 아마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